더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이 언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발생 이후에 비행기를 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건역심내혈관센터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와 신경중재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네,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여행 중에서도 해외여행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될지 이러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여행을 또 가시고 싶다. 그럼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업무차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장기간 비행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좁은 환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래 앉아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인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뇌경색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진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뇌졸중에서 아주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 언어 기능을 평가하고 발음이 나빠지는 걸 평가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와 의사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다를 경우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뇌경색 초기에는 해외여행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탑승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가야 되는 업무가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졸중 후에 이제 비행이 언제 가능한지를 보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은 공항 바로 인접해 있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저희 같은 경우 환승하는 비행기 중에 뇌졸중이 생겨서 오거나 혹은 이제 곧 귀국을 해야 되는 외국인이 뇌졸중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야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 뇌졸중 발생하고 2주 후부터 혹은 뇌졸중이 중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상태가 중할 경우는 4주 뒤에 비행기를 타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급성기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이 언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졸중 초기 증상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 비행기를 타도록 권고드리고 있고요. 일부 이제 외국의 항공사 같은 경우는 뇌졸중 발생 3개월 이후에 비행기를 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 위험은 혈관 상태나 심장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병 가까운 시기에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뇌졸중 환자가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뇌졸중 환자가 해외여행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예, 주치의 선생님과 일정 같은 것도 충분히 상의해보고 안정이 됐다 싶을 때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첫 번째는 저는 약을 충분히 챙겨서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몇 가지 핵심적인 약들, 약물을 오래 끊었을 때 뇌졸중 위험을 확연히 높일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약에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항상 복용했던 약이라고 하더라도 복약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분이라면 병력을 기록하는 영문 소견서나 영문 처방전을 준비해서 여권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는 신체가 압박되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서 탑승을 하시고 중간중간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비행기에서 이제 벨트 마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동이 가능할 때는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여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행 중에서 발생하는 탈수 또한 혈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탈수가 오지 않게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행을 오랜만에 가셔서 무리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은 좀 느긋느긋하게 여유 있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짜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발생하고 난 뒤에도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겠다,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 아니면 해외 업무 때문에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외래를 보다 보면은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들뜬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공항 라운지에서 술을 드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이라는 것 자체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술은 술 자체로 또 혈전에 강력한 위험인자가 됩니다. 비행 중에 술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찾지 못했지만 그 둘이 상호작용할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뇌졸중 환자라면 비행 중에 이제 술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도 홀짝홀짝 드시는 거를 피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하대에 계시다 보니까 인천공항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니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던 중에 발생한 뇌졸중 환자들 혹시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공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뇌졸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인하대 병원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 본 환자들도 있지만 2달 사이에 연이어 외국인 환자가 그저 우리 병원을 이제 스탑오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일본 분이셨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고 이제 뭐 당연히 한국말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번역기를 통해서 진료본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머지 신경학적인 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행히 일본으로 잘 귀국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환자들도 외국에서 만약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뇌졸중이 발생했던 환자다. 근데 본인은 이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꼭 타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꼭 항상 여분의 약 필요하겠고요. 약에 대한 성분명이 다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거는 어디를 가든지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약에 대한 처방전, 뇌졸중 발생 당시 증상과 관련되어 있던 뭐 진단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기는 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이제 구비를 해놓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발생하기 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서 주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뇌졸중 후에 이제 주의해 볼 부분들을 운동, 등산, 여행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체 활동은 재활 치료로서도 작용을 하고 뇌졸중 후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삶을 가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발병 초기에는 저강도, 중간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신체 기능이나 체력 상태를 바탕으로 천천히 강도를 올리시고요. 그러는 걸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레저 스포츠까지도 즐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은 발병 초기 3개월에는 충분히 안정되는 걸 살펴본 후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계획 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약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은 무리하지 않게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비행을 할 때는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을 많이 움직여주시고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